9월 7일 매매 사업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아주 큰 규제가 터졌습니다. 소액으로 경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아주 큰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매로 단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매매 사업자라는 명의를 이용합니다. 단기 투자를 했을 때 개인 명의라면 70%를 내야 되지만 이 매매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면 6% 아니면 내가 연봉이 좀 있다고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의 아주 작은 소득세만 내고도 4848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을 적극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번 규제는 이 매매 사업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매 커뮤니티에서 이제 경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15년 1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규제가 터지고 파도가 일어날 때가 바로 기회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적어지게 될 수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주춤주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 경쟁률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동시에 지금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 신청 건수가 엄청 늘어난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매 물건은 많아지고 경매 입찰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는 기회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액 단기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는요, 수도권에서만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경매 초보의 소액 단기 투자자들이 단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수도권에서 계속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무주택자 명의로 가계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매사업자 단타를 하는 겁니다. 매매사업자 단타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규제는요, 이 매매사업자라는 활동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매매사업자 대출을 금지한 겁니다. 가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매매사업자로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가계자금 대출도 묶이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무주택자는 지금 가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 다른 무주택자의 명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수도권에서도 가계자금 대출을 받아서 매매사업자로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627 대출 규제를 보시면 수도권에 대한 가계자금 대출 규제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만 가계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까지요? 최대 6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골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무주택자라면 아니면 주변에 가족 중에 무주택 명의가 있다면 이와 같은 무주택 명의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가계자금 대출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점은요, 6개월 이내에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6개월 이내 전입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팔고 대출을 상환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에서 매매사업자를 통한 단기 매도 가능하다. 무주택자 가계자금 대출을 노리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수도권 오피스텔을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하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오피스텔로 단기 투자가 가능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유형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우리 건축물의 용도로서 큰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이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오피스텔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중에 R자 오피스텔은요, 매매 거래가 아파트만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라는 형태가 있죠. 바로 투룸에서 쓰리룸 같이 생긴 건 아파트랑 똑같아요. 이런 아파트는 유형상 오피스텔로 분류가 되고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아파트는요, 보통 이런 상업용지의 역세권에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간에 아파트처럼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생활권이 좋다면 이 오피스텔, 즉 이 아파트 역시 매도가 잘 되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파트를 찾아서 단기 매도를 매매 사업자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원룸 오피스텔인데요, 원룸 오피스텔은 정말 안 팔린다고요? 아닙니다. 수도권에서도 강남이나 이런 신분당선 역세권과 같은 업무지구에 붙은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들 있죠. 이런 원룸 오피스텔도 매도가 잘 됩니다. 물론 주거용 원룸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겠지만 주거용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이런 핵심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거래가 됩니다.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앞에 띄워드린 예시 오피스텔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경매 초보분들이 아파트나 빌라로 수도권에서 단타를 시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수도권의 오피스텔을 이용해서 단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보통 낙찰가가 시세 대비 한 15에서 20%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알짜 오피스텔을 잘 고르고 한 80에서 85%로 낙찰을 받은 다음 팔았을 때는 몇 천만 원의 아파트보다 더 큰 단기 매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난이도가 있는 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잘 팔릴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권 오피스텔은 잘 골라야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때 알짜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도권 오피스텔로도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서도요. 자, 이런 수도권 오피스텔 알짜 단타도 유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유형은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수도권에서 알짜 오피스텔을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금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이때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보다 더 큰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이 오피스텔의 세금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다고 느끼실 텐데요. 요 위에 오피스텔, 개인, 법인 모든 세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1번과 같이 무주택 명의를 구할 수도 없고 2번 그래도 오피스텔은 하기 싫어. 오피스텔은 잘 안 팔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형 스터디 경박스에서 밀고 있는 바로 지방 아파트 매매 사업자 단타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월 7일 날 나온 이 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는요. 수도권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규제입니다. 지금 비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은요. 매매 사업자 대출이 과거처럼 잘 나오는 겁니다.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에서 90% 중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는 낙찰가의 80에서 90%까지는 매매 사업자 대출이 과거처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수도권 즉 지방 아파트는 잘 안 팔려 큰일 나, 충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경박스를 운영하면서 거의 낙찰 건수가 100건인데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방 아파트,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20건 30건째 우리 수강생들은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도권에 낙찰 받으신 분들보다 더 빨리 한 달 이내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방 아파트라고 해서 다 안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요 중에 알짜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하는 읍면리 차은우. 읍면리 차은우 무슨 말일까요? 읍면리에 있는 지방 아파트지만 매우 거래가 잘 되는 대장 단지들, 부대장 단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운영하는 이 경박스라는 이 실전 투자 스터디에서는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냐면요. 사실 이 수도권 아파트는 낙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 아파트들은 실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보다 더 높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투자 전략들보다 낮게 적어야지만 우리가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 들어가 봤자 폐찰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 아파트는 어떨까요? 특히 읍면리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입찰 경쟁자 수가 10명이 잘 안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대부분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내가 수익 욕구만 조금 낮다면 낙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방 아파트는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짜 물건들은 잘 팔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준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경쟁이 적은 물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찰이 잘. 두 번째, 경쟁이 작으면서도 실제 잘 팔리는 물건을 골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한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 아파트는 어찌 보면 단기 매도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물건이 단기 매도에 더 어울릴까요? 지방 읍면리 아파트라서 경쟁률은 낮아서 낙찰 확률은 높은데 그 중에서 거래가 잘 되는 알짜 아파트, 이 두 가지 조건을 부합하는 게 어찌 보면 소액 단기 투자로서 가장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 수도권 아파트보다는 이런 지방의 알짜 물건들을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렸고, 그분들은 거의 5번 6번 만에 다 낙찰을 받았고 지금 1000뛰기 2000뛰기 3000뛰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지방 읍면리 차은우 아파트를 노리는 거. 자, 그럼 읍면리 차은우 아파트의 알짜를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알짜라는 거는 수요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 네 가지가 주변에 있는 거를 꼭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IC. 읍면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런 게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때 보통 자차를 타고 일자리로 가실 텐데요. 이 IC가 붙어 있다면 이건 알짜입니다. 이 IC가 경부선 라인에 있다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IC가 될 거고요. 이거는 출퇴근에 아주 용이한 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산업단지입니다. 옆에 산업단지가 크게 지방 산업단지가 있다면 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또 거래가 잘 되고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이 IC와 산업단지. 자, 그 다음에 정말 핵심, 이 읍면리 차은우, 이 읍면리 대장 아파트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끼고 있습니다. 뭘까요? 읍면리에 있는 논밭에 있는 것 같지만 근처에 초등학교와 학원가를 끼고 있다면 여기에는요, 수도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의 매매 수요가
있고 매매 거래가 일어나고 정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앞에 한번 예시 읍면리 단지들 한번 띄워놔 볼게요.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안 팔릴까요? 그리고 이 읍면리 차은우 아파트가 좀 헷갈린다 쳤을 때 정말 잘 팔릴까 할 때 제가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1년 거래량을 봤을 때 그 해당 평형 세대수 대비 4%를 초과하는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지방 아파트는 팔립니다, 여러분. 잘 팔립니다. 이건 제가 수없는 예시와 수강생, 저의 투자 물건 예시를 보았을 때 나온 결론입니다. 최근 1년간의 거래량이 해당 평형 세대수 대비 4%를 초과한다면 이 지방 아파트는 매매 수요가 괜찮은 아파트. 이 중에서도 8%를 초과한다? 이건 완전한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정리하자면요. 대출 규제를 통해서 현재 단기 매도에 아주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가 났습니다. LTV가 이제 0%고요. 자,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세 가지 투자 전략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도권에서 무주택 명의를 구해서 똑같이 단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에 팔아서 전입 의무를 안 가지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파트와 같이 거리가 잘 되는 알짜 오피스텔을 구해라. 그리고 유의할 점은 세금 관계를 잘 생각하라는 점. 자, 세 번째는 지방 아파트를 해라. 왜냐면 이 매매 사업자 대출 규제는 현재 수도권에만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매매 사업자 대출이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라면 이때 알짜 지방 아파트를 구하라는 건데요. 바로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인 거고 IC나 산업단지, 학교, 학원가에 붙어 있는 물건을 골라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1년 거래량이 해당 평형수의 4%를 초과하는 단지들을 골라라.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은 경매 초보도 단기 매도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 어땠나요, 여러분? 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 좋은 내용 계속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